네,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도 이제는 좀 선선한 바람 부는 것 같아요.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아동 학대 중에서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신체적 학대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폭력 사건과 연관도 되고 이게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요 정서적 학대가 언제 성립이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학부모예요.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이제 쫓아가셔가지고 뭐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꽤 많아요. 그렇게 폭언이나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아이가 어머니한테 가서 또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행동을 빌미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희가 와가지고 보호자도 없는 가운데 우리 자식한테 뭐라 한 거가 아동학대다. 아동복지법 제17조를 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지 말라고 돼 있고, 이걸 한 경우에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 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이다. 약간 좀 범위가 넓어요. 벌써 그렇게 초래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정도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원래 이제 법률의 형법상의 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따라서 어떠한 행동이 처벌받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모든 법률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판례가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판례는 어쨌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도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봐요. 굉장히 좀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는데, 미필적 고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가 조금 상처를 입거나 정신적 발달을 해야 할 수 있겠다 라는 정도의 고의만 가지고도 정서적 학대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범위, 그 다음 고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좀 정서적 학대를 넓게 해석하는 그게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이제 정신적 학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판례를 보면 또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 아동의 연령, 성별, 정신적 발달 상태 및 건강 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 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 태양, 여러 가지 반복성, 기간 이런 것까지 다 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학대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지만 그 넓게 보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황적인 상황들, 아이가 몇 살인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폭언 내지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발생했는지, 그 전후로 아이의 그 행동 변화나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그런 경위까지도 싹 다 본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래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실무를 말씀드리면, 실무는 증거가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정서적 학대를 굉장히 많이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판례랑 똑같아요. 수사기관에서 좀 명확하게 그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정서적 학대로 보고 실질적으로 기소까지 많이 하는 분위기입니다. 보통은 이제 정식 기소는 안 하고 약식 기소라고 해서 이제 벌금형을 주로 부과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실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아동 학대 중에 정서적 학대라는 게 굉장히 개념 범위가 넓고 웬만한 행동을 해서는 요즘은 정서적 학대로 인정하는 게 트렌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특히 아동들이잖아요. 다 가피해자가. 어른들이 찾아와서 뭐 그런 이야기를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최소한 조심을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단 학교폭력 사건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아동에게 어떤 어른이 다가가서 폭언이나 폭행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그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으니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이든 아니든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동 관련 종사자면 아동학대를 해가지고 일정 정도의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또 취업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아동 관련 시설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더더욱 조심하셔야 된다. 자, 오늘 아동학대 중에 정서적 학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래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